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5월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 발길이 닿는 곳, 전부 꽃들이고요. 꽃이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건 이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꽃들은 푸른 잎들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 꽃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꽃이 진 자리에는 푸른 잎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은 꽃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그 예쁜 잎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잎은 꽃과는 또 다른 싱그러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5월입니다. 자, 오늘 첫 곡 송창식이 불러줍니다. 푸르른 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면서 여의도 공원 보셨죠? 네. 정말 너무 예뻐요. 네, 5월 이게 후반이 들으면서 네. 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네. 푸른 잎이 파릇파릇해가지고 싱싱하게 네. 저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네. 이파리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세요 하고 막 박수 쳐주는 것 같아서 바라보기만 해도 막 마음까지 파랗게 물들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행복 운체통 올 때는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광을 받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꽃이 예쁜 거는 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봄에 처음에 왜 그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꽃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초록 이파리 옆에서 빨갛게 분홍색으로 피어 있는 꽃들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꽃은 네. 어떤 꽃을 보든 그 다 특색이 있고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꽃은 주연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잎은 사실 평범하고 색깔도 푸른색, 한 색깔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툭 트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주변을 더 이 환경을 풍성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는 조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주연을 빛내주는 게 바로 조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조연 얘기를 하니까요. 네. 최근에 이거 미국의 오스카상이라고 이 미나리라는 그래서 우리 윤여정 아주 할머니 역할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연이 아주 영화를 살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예. 주연이 아무리 영화를 잘하고 연기를 잘해도 조연이 그 옆에서 이파리처럼 받쳐주지 않으면 꽃이 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살면서 주연만 되려고 하는데 이제는 조연의 시대다.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연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묵묵히 말없이 조연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전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조연처럼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그렇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렇죠. 네. 정말 뭐 집에 가면은 아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신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러니까요. 갖다 주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네. 아유,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맞아. 우리 가족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다면 나야 조연이면 어때?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들리는 것 같으네요. 자,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에서 허남훈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파트 앞에서라는 시를 보내오셨는데요.
김영빈 대표가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16층 아파트에서 나오면 오늘따라 우리 벤치 뒤로 줄지어 심어놓은 벚나무들의 벚꽃들은 코로나야 물러가라. 환하고 풍성하게 자기미를 자랑하고 있네. 해마다 버스를 타고 영주 기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의도 벚꽃 구경 갔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린이공원 벚꽃들이 우리를 부르네.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길 양쪽으로 개나리 붉게 피었네. 아, 개나리야. 새빨간 개나리야. 미안하구나. 키 큰 벚꽃 나무만 보고 있었구나.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움은 꽃 피는 과정이고 함께하고 숨쉬고 또 벚꽃을 보고 개나리꽃에 안기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들의 역사를 알아보세. 네. 허남훈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아파트 앞에서라는 네. 시였습니다. 여기에도 주연하고 조연이 네, 벚꽃만 막 아름답다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개나리도 있었구나. 너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벚꽃만 보고 있었네라고 네. 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 개나리가 붉게 피었네. 개나리도 새빨간 개나리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네. 저는 여태껏 노란 개나리밖에 못 봤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그 찔레꽃. 네. 마을 때 찔레꽃은 하얀 꽃인데 그냥 붉게 피고. 붉게 피인다라고 그래서, 했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개나리도 원래 노란 건데 이 붉게 피는 개나리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은유적으로 좀 네. 꽃을 의미하는 게 보통 붉은색이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경기도 김포에 빨간색 개나리가 정말로 아, 있을까요? 보고 싶네요. 만약에 그러게요. 있다면. 우리 허남원 선생님한테 좀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라고. 아, 근데 네. 올해는 졌을 거 아니에요. 아, 개나리는 그렇죠. 다 졌으니까 내년에는 네. 꼭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하긴 해마다 봄이 되면은 우리가 꽃 구경 갔었잖아요. 네. 특히 여의도의 벚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네, 올해는 뭐 코로나 다. 때문에 예약 받아가지고 몇 명만 봤다며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또 막 이렇게 중계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서 늘 벚꽃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사진은 찍어서 네. 친구들에게 막 보내주기는 했어요. 여의도 벚꽃이 이렇다. 네. 오진 못하지만 한번 봐라라고 보여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내가 허남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벚꽃이 아주 그냥 갑자기 커다랗게 피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막 어. 팝콘 터지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쫙 시야를 피죠. 그냥 다 사로잡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나리가 폈는데도 개나리가 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제 벚꽃이 조금 질러하면 개나리 꽃이 보이죠. 네. 여의도에도 네. 보면은 보통 그 벚꽃이 분홍색으로 쫙 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네, 개나리들이 그렇죠. 또 쭉 같이 그렇죠. 피거든요. 네. 그리고 멀리에 또 버드나무가 초록색으로 또 네. 이렇게 피어나면서 삼색으로 쭉 띠를 잇고 네. 피어나는데 어쩌다 내년 이렇게 봄에는 이어서 좀 계속 피는 거죠. 뭐. 네, 내년 봄에는 좀 꽃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보통 5월 달 정도 되시면 사할린 동포들이 사할린에 가서 네. 한 9월, 10월까지 지내다가 네. 다시 오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하시고 아쉬워요.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끔 만들기도 하고 나들이도 못 가게 하고 우리의 활동을 많이 제약을 하긴 했어요. 또 이렇게 말도 적게 하라고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라 그러고. 네, 저희는 또 늘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고 네. 있고, 아, 네. 하늘길이 막혀서 사할린에 가지 못한 우리 동포분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저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외부 활동은 좀 못 하고 있어요. 네. 주로 뭐 전화로 그러시겠구나. 상담하고 또 이렇게 요즘 뭐랄까요? 줌으라는 화상. 네네. 회의도 이제 그런 걸로 좀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특히 나들이 간다는 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조심스럽기도 예, 하고. 아마 좀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푹 이렇게 쫙
이렇게 에너지를 농축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싹 물러나면은 그 에너지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뭐 김포 쪽에는 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까운 곳에 좀 공원 나들이 하시면서 꽃도 보고 지금 초록이 한창이니까 네. 동네 분들하고 함께 좀 3명, 4명까지는 모여서 이렇게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포 지역도 좋죠. 그 한강, 네. 하강변 쪽에. 네, 아라뱃길 쪽으로 네, 연결이 아주 되니까요. 풍경이 아름답고 또 강화 쪽으로도 가면은 또 아주 특이한 그런 또 풍경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 데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가족 단위라든가 몇 네, 분이 몇 한 뭐 분만. 3-4명 정도씩 이렇게 어울리면서 가볍게도 다니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니실 때도 마스크 꼭 하시고, 네. 네, 위생 잘 철저히 지키시면서, 그래도 봄날을 좀 만끽하셔야 가슴 속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또 집안에만 있으면은 네. 또 알잖아요. 걷기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네. 뭐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사할린 동포분들은 또 이렇게 한데 이렇게 모여 살고 계시잖아요. 네. 뭐또 혼자 집에 있으면 또 적적하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담수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달이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좋은 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즐겨 드시는 음식 같은 거 한두 가지씩 만들어서 한 2집 정도 모이시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5월달에는 집안에만 있기에는 이 하늘이 너무 아까운 네. 그러니까요. 이 계절의 여왕 네.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허남은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김포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사할린 동포 여러분, 백설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봄날은 간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 편지 손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훈춘시 김동진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봄나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이다. 새봄이다. 코로나19라는 역병의 발생과 범람으로 전 세계가 가슴을 조이는 재앙의 연도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꽃샘 추위 앞에서 진달래는 봄의 선구자답게 꽃불을 지펴서 연분홍 미소를 날렸고 뒤이어서 약속을 어길세라 달려온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도 연분홍 꽃등을 가지가 휘어들게 내걸었다. 그것은 지구촌의 병든 가슴을 무마하려고 실록의 계절에 당겨오는 사랑스러운 자연의 빛과 향기의 축제였다. 겨울이라는 혹독한 계절의 독재를 보이지 않는 뿌리의 견강한 힘으로 이겨낸 봄나무의 이 기쁨은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무언의 희망이다. 봄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눈을 뜨고 머리 드는 파란 잎새를 보노라니까 인간의 가슴에서 설레이는 푸르른 희망의 물결도
자연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구람 없는 생명의 노래이다. 산내들이 모조리 얼음의 고랑에서 꽁꽁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빙하의 계절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무의 겨울나기는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얼어 죽어야 했을 것이다. 겨울이라는 얼음강을 무사히 건너오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손수 키운 그 많은 잎새를 모조리 날려버려야 했고 엄하니 스며들 수 있는 모든 구멍을 가차없이 봉해버려야 했다. 옷을 벗은 앙상한 겨울나무가 눈보라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얼음 주머니를 안고 살아남는다는 것. 그렇게 살아서 이름이 푸른 봄나무가 되어 꽃망울을 빚어올리고 녹음의 부채를 펼친다는 것.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찬란한 기적이다. 이렇듯이 역경 앞에서 구람이 없이 박투하는 나무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는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될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슬기가 스며 있다. 삶에 대한 불타는 욕망과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이 세상의 겨울나무가 어찌 부활과 재생의 봄나무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봄나무를 바라보노라면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귀에 익은 봄노래가 들려온다. 청춘은 봄이여 봄은 꿈나라. 나는 모름지기 봄이라는 낱말을 새김질하면서 이 봄을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아무리 다사다난한 세월이라 해도, 그리고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해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있고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봄나무가 있는 한 인간 세상에도 꽃처럼 아름답고 잎처럼 푸른 희망은 있기 마련이니까 라는 글입니다. 사실 나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이 꽃과 푸르는 잎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라는 게 정말 우리 같이 또 사계절이 있으면은 겨울에 보는 나무, 또 봄에 보는 나무, 여름, 가을에 보는 나무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계절 따라 바뀌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도 많이 성숙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김동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멋진 글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겨울나무를 보노라면은 과연 저 눈보라를 이겨내는 겨울나무가 새싹을 틔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으니까. 근데 어김없이 그 나무에서 손톱 많은 새싹들이 돋아나올 때는 막 어떤 감격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죠. 근데 김동진 선생님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느 시인은 4월 달을 잔인한 달, 가혹한 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4월 달이면 막 꽃이 피기도 하고 뭐 대지가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달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혹한 달이라 그러니까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뭐 땅이 뒤집어지고 또 어떤 새로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막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주 땅을 그냥 대지를 다시 한번 뒤엎는다 그럴까요? 뭐 그러니까 자연이 움트는 그런 거를 그냥 가혹하고 잔인한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4월달이 잔인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5월달은 아름다울 수 있었다. 계절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마지막에 써주신 것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란한 봄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다
다들 이겨내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푸르른 잎을 돋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 않나 싶어서 네. 오늘 김동진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게 물론 이 한국의 뭐 온 국민이 힘들어하지만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뭐 더 힘든 그런 생활이지만 김동진 선생님은 이 글로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봄이 있다. 그럼요.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네. 다시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1년 4, 5개월 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포분들 어려운 분들 중엔 다 어렵지만은 특히 잠깐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 또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못 가가지고 여기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체류만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행기표 끊어가면은 이렇게 연장도 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 활동도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빨리 나아지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농어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좀 안정되게 체류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농어촌에 가서 일자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있는 동포분들의 그런 상담들을 부쩍 많이 요즘 듣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중에도 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코로나19 한차 발생할 때는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퇴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뭐 동포 단체들이 거리에 가서 이 방역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기부하는 동포 사업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포들을 위해서 마스크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 이 동포들 중에 의외로 이 마스크 제조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또 이렇게 좀 기부해서 또 서로 훈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꽃길 조성도 막 하고 계셔서 네. 훨씬 분위기가 네.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로 이동에서부터 어떤 꽃길 만들기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뭐 대림동도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하여튼 동포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지저분한 곳이다, 뭐 담배꽃을 아무 데다 버린다, 뭐 이런 선입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 동포 단체들이 실시일반을 나서가지고 그냥 꽃길 조성하는 뭐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청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율방법 활동도 열심히 또 하시고 어떤 곳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우리 동포 사회 단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게 바로 우리 동포 사회에 봄이 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19라고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는 반드시 퇴치되고 그럼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활기찬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세계 신문에서는 그런 분들을 직접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직접 막 다니면서 그런처럼 이렇게 막 취재 활동도 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상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죠. 네. 그래서 한참 뭐랄까요, 이 일본에서 그 해양 오염수 막 방류한다 네네네. 동포들이 막 또 거리에 나서가지고 해양 방류 이거 절대 우리 반대한다 해가지고 또 네. 또 이렇게 사회 분위기 환기시켰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훈훈한 미담도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포세계신문에 그런 게 많이 실릴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동포분들 사는 모습들을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좀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동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 옆집에 서로, 사는 네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뭐 가만히 동포 사시는 곳에 옆집에 아주 훈훈한 미담이 있어도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동포세계 신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잘 우리 김영필 대표께 얘기를 하면 직접 취재도 하시고 네. 동포들의 훈훈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동포세계신문에 많이 실리면서 우리 동포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정말 푸르는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시간입니다. 김용만이 불러주는 청춘의 꿈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